국가 전체가 한국 문화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례적인 변화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용어처럼 쓰이는 한글과 전국을 뒤덮은 한국식 아파트 그리고 K푸드와 K드라마로 바뀐 일상까지. 전문가들은 이 나라에선 이제 한국이 곧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한 국가가 자발적으로 한국을 스승으로 삼고 사회 전반을 서울화하고 있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을 닮아가는 나라의 변화된 일상을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노무친입니다. 서울대에서 교육학 석사를 마치고 6년 만에 고향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달라진 걸 느꼈죠. 공항 직원이 저를 보더니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몽골인인데 왜 한국어로 말을 거는 걸까요? 몽골어로 대답했더니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요즘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하게 됐네요. 이 순간부터 제 귀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짐을 찾아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죠. 택시 기사님도 저를 보자마자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시내 쪽이신가요? 또다시 몽골어로 대답하자 택시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줄 알았네요. 요즘은 한국어 못하면 일 못해요. 손님 절반이 한국어로 말씀하시니까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6년 전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죠. 간판들이 한글로 가득했고 도로변에는 한국 브랜드 광고판이 즐비했습니다. 마치 서울의 한 구역을 지나는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아들도 한국어 학원에 다녀요.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수죠. 선생님처럼 서울대 다녀오면 금상첨화고요. 제가 몽골 사람이라고 거듭 설명했지만 택시 기사님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몽골 사람이어도 서울에서 오셨으면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우리 울란바토르가 요즘 작은 서울이 됐거든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고향이 이렇게 변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낯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익숙해진 풍경이 여기서도 펼쳐지니 말이죠. 집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기업들. 마치 한국 문화 홍보대사 같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난 사이 울란바토르는 정말 서울을 품었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년 만에 보는 가족들,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고향.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 이곳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문을 두드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귀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울란바토르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밝게 내리쬐는 거리는 제가 기억하던 곳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서울의 어느 번화가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이마트24, GS25, BBQ 치킨, 투썸 플레이스. 한글 간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몽골어 간판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웠죠. 거리를 지나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머리색은 밝은 갈색이나 금발로 염색하고 옷차림은 마치 K-팝 아이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어요.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메뉴판은 한글과 몽골어가 병기되어 있었고 직원은 제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거리의 풍경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한국 스타일의 화장과 패션으로 무장하고 지나갔고 청년들은 한국 아이돌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진을 찍을 때의 포즈까지 한국 아이돌을 따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남녀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더니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물었어요.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어 못하면 젊은 층에서 대화가 안 돼요. 드라마도 못 보고, 노래도 이해 못하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다들 배우죠. 거리로 다시 나와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울란바토르가 서울보다 더 서울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서울의 정수만을 뽑아 농축시켜 놓은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이 지난 것들도 여기서는 여전히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죠. 쇼핑몰에 들어가니 K뷰티 제품들이 가득했고 음식점에는 한식 메뉴가 즐비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는 삼성, LG 제품이 프리미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의류 매장에는 한국 스타일의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거리의 광고판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한국 문화의 흔적이 넘쳐났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대학 시절 후배였던 투야였어요. 노무친 언니, 서울에서 돌아왔다면서요? 부러워요. 저도 꼭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투야의 눈빛에서 동경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서울은 꿈의 도시였고 그곳에 다녀온 저는 마치 다른 세계를 경험한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서울에서 배운 것들 여기서 많이 나눠주세요. 우리 몽골도 빨리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투야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소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향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서부터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이 섞인 김치 냄새였어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계셨죠. 부엌 식탁 위에는 절인 배추와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파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세월 김치를 담그신 것처럼 능숙했어요. 언제부터 김치를 담그셨어요? 내가 한국 간 지 2년쯤 됐을 때부터. 처음엔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따라 해봤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될 음식이 됐어. 몽골 엄마들 사이에선 김치 안 담그면 대화가 안 돼. 어머니의 말씀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몽골 전통 음식만 드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김치 전문가가 되어 계셨습니다. 우리 동네 아줌마들끼리 김치 마스터 단톡방도 있어. 거기서 김치 담그는 비법도 공유하고 가끔 김치 품평회도 해. 지난번엔 내가 1등 했어.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부엌 구석에는 김치 냉장고도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뿐만 아니라 고추장, 된장, 간장 등 한국 발효 식품들이 가득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잡채, 해물파전이 차려졌습니다. 전통 몽골 음식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버지와 남동생도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아버지는 김치를 한 점 집어드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엔 맵고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게 더 맛있어.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 요즘은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 남동생 바트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대세야. 친구들 만나면 드라마 이야기부터 시작해. 한국어도 많이 배웠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과 함께 한글로 쓰인 가족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TV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시청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전에는 몽골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전통도 중요하지. 하지만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거 아니겠니? 한국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서로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몽골 전통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 어머니의 시선은 현명했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화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먹는 음식, 내가 경험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한국 문화를 배웠던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가족들도 저와 함께 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거리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침투가 아니라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조카 바야르의 학교 참관 수업에 초대받았습니다. 바야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죠.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환영합니다라는 한글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 차트, 한국 지도,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마치 서울의 한국어 학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야르의 교실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가 한글 학습 자료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책상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노무친 씨, 서울대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한국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 대한 이야기, 한국 교육 시스템,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제 말을 잘 이해했고 한국어로 질문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3년 전부터 한국어 집중 교육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험적으로 도입했는데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한글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 아이들이 쉽게 배우거든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는 수업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수학, 과학, 영어 같은 과목도 한국어 교재를 활용하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학교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 능력은 곧 미래의 자산입니다. 몽골과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하면 취업 기회도 많아지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죠. 교장실 벽면에는 한국교육부와의 협력 증서와 서울교육청과의 자매결연 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학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몽골 교육의 미래는 한국식 교육에 있다고 생각해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니까요. 물론 우리 몽골의 전통과 문화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는 거죠. 교실들을 둘러보며 아이들의 학습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한국 동요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교실에서는 한국 역사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미술 시간에는 한글을 활용한 캘리그라피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한국 도서가 가득했습니다. 동화책부터 교과서, 참고서까지 다양했어요. 사서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증받은 책들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한국 만화책은 항상 대출 중이라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예요. 학교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들은 두 문화 사이에서 자라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이 학교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야르는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어땠어요? 우리 학교 좋죠? 그의 밝은 미소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더라. 너는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 않니? 바야르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재미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이모처럼 저도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갈 거예요. 그의 꿈과 자신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죠. 주말, 대학 시절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심가의 카페에서 옛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와, 노무친. 서울대 출신이라니 정말 대단해.
친구 델게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서울대면 뭐든 된다더라. 요즘 몽골에서는 최고의 스펙이야. 이런 반응이 어색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몽골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대학이 더 인정받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취업할 때도 한국 유학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우대해. 특히 서울대는 금상첨화지. 노무친, 넌 이제 몽골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친구들의 말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서울대가 좋은 학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서울대 나오신 노무친 선생님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은 갑자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요? 서울대요? 와, 대단하십니다. 제 아이도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어요.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마트에서도 서울대 나왔다더라는 말이 퍼지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마치 제가 유명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몽골 교육 시스템에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담당자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담당자는 다소 형식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제 이력서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시군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차를 대접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중이에요. 한국식 교육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서울대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이 있다니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육청장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교육청장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울대 출신이 우리 교육청에 오다니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몽골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했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몽골에 적용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서울대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노무친 선생님, 당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은 우리 몽골 교육의 보물입니다. 서울대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닌 서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대학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었죠. 교수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도 서울대의 위상이 몽골에서 얼마나 높아졌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은 우리 대학생들도 목표가 서울대야.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문화적으로 가깝고 교육 수준은 세계적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많이 진출해 있어서 취업 기회도 많지.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본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떠올랐어요. 노무친, 너는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 시스템과 서울대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교수님의 제안에 감사히 수락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어요. 다음 날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서서 듣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울대 출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강의를 시작하자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울대의 교육 시스템, 학습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교육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질문 시간에는 손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한국어를 얼마나 잘해야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서울대 졸업장이 있으면 정말 어디든 취직할 수 있나요? 학생들의 열정적인 질문에 최대한 정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서울대가 좋은 학교인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의 공부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말했어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꿈과 열정을 볼 수 있었어요. 저에게 서울대는 하나의 경험이었지만 이 학생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서울대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능할까요? 저 같은 평범한 몽골 학생도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당신처럼 평범한 몽골 학생이었으니까요. 그 학생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웠던 거죠.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눌 차례였습니다. 교육청 프로젝트를 위해 울란바토르 신도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신도시 지역은 완전히 한국식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높고 반듯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단지 내에는 한국식 조경과 놀이터, 주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 지역이 많이 변했네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5년 전부터 한국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재개발했어요. 이제는 이런 아파트가 울란바토르의 자랑이죠.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내부는 완전히 한국식이었어요. 온돌 바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제품,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직원이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100% 한국 설계입니다. 몽골의 추운 겨울을 고려해 온돌 시스템을 적용했고 내부 자재도 모두 한국산이에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봤던 아파트와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심지어 내부 인테리어 스타일, 가구 배치까지 한국식이었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인기가 많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엄청나요. 분양 시작하면 하루 만에 완판됩니다. 한국식 아파트는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식되거든요. 여기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죠.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한국식 카페와 식당, 편의점이 즐비했어요. 마치 서울의 어느 동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메뉴, 심지어 음악까지 한국 카페와 동일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한국식 헤어스타일을 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구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식 아파트가 아니면 안 돼. 온돌 바닥이 있어야 하고 시스템 에어컨도 필수야. 그리고 김치냉장고 놓을 공간도 있어야 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몽골 사람들의 주거 문화가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게르몽골의 전통 가옥에서 한국식 아파트로의 전환은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 방식 전체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근처의 대형 가전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LG 제품들이 매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많은 고객들이 한국 가전제품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판매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인기가 많나 보네요. 네, 압도적이에요. 특히 김치냉장고는 결혼 필수 가전이 됐어요. 신혼부부들은 웨딩리스트에 반드시 넣죠. 한국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의 주방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에는 신도시 주민들과의 인터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요구사항을 듣는 자리였죠.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필수예요. 이 지역에 살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하니까요. 상점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놀이터에서도 한국어가 들려요. 다른 주민은 한국식 교육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처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세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울란바토르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한글 간판들,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는 클럽들,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은 영화관. 마치 서울의 어느 번화가를 걷는 듯 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이제 단순히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신들의 일상으로 완전히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카페도,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서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좋은 변화인지 아니면 정체성의 상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생활 방식, 한국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죠. 교육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몽골 시민들의 한국 문화 수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의 몽골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40대 회사원 바트볼드였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의 몽골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따라할 이유가 있죠. 바트볼드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한국의 업무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식 업무 문화가 몽골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며 팀워크를 강조해요. 이런 가치들은 우리 몽골 사회에도 필요한 것들이죠.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20대 초반의 대학생 나랑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과 선배들은 졸업하자마자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든요.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기회가 많아요. 나랑은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엔 BTS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더 큰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 유학 가서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몽골과 한국 사이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50대 중반의 주부 투야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가족 사랑을 배웠어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사이의 존중이 인상적이었죠. 투야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후 가족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해요. 단순히 드라마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좋은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청년 사업가 간바타르도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식 카페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에요. 우리 몽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배워야 해요. 간바타르는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그곳에서 배운 비즈니스 모델을 몽골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의 카페는 단순히 한국 카페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몽골의 특성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문화적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좋은 점을 가져와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카페에서는 한국식 서비스와 인테리어를 기본으로 하되 몽골 전통 음료와 디저트도 제공해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었어요. 한 중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를 주는 것과 같아요. 영어만큼이나 중요한 언어가 되었죠. 몽골 국립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더 깊은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유사한 가족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문화가 몽골 사람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국 문화의 영향이 단순한 표면적 모방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몽골 한국 혼합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문화 전파가 아니라
상호 교류와 발전의 과정이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 문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재해석하는 주체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글 기반 융합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임무였죠. 팀원들과 회의실에 모여 몽골의 전통 교육과 한국식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우리가 만들 커리큘럼은 단순히 한국 것을 베끼는 게 아니라 몽골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야 해요. 제 제안에 팀원들이 동의했습니다. 한 팀원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글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이 특성을 활용해 수학과 과학 교육에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 작업 끝에 한글 기반 융합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한글을 단순한 언어가 아닌 지식 습득과 사고력 향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교육청장님은 발표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몽골 발전은 한국식 시스템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범 학교들을 방문해 교사들을 교육하고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한글 구조를 이용해 화학 원소 결합 원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 한글은 마치 블록놀이 같아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새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화학 원소도 그렇게 결합한다는 게 신기해요. 중학교에서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학 수업을, 고등학교에서는 이중 언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이 몽골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몽골 발전은 한국식 시스템으로부터라는 인식이 교육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몽골 상황에 맞게 재해석된 시스템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학교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은 정말 미래의 언어인가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지식을 담는 그릇이자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죠.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한글은 그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예요. 학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글은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저는 그 열쇠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의 초청을 받은 날, 장관님은 프로젝트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노무친 선생님, 당신이 가져온 지식이 우리 몽골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람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입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배운 것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이제 교육을 통해 더 강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의 밤하늘 아래 저는 다짐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한글은 그 여정의 시작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 배웠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한국어가 곧 경쟁력이고 한국식 시스템이 성공의 모델이 되는 시대.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교과서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문화를 가진 국민인지 이제는 전 세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